안녕하세요, 의사현당입니다. 입냄새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잘 따라 하신다면 입냄새 나는 사람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입냄새는 또 다른 말로 구취라고 하는데요. 구취의 90% 이상, 즉 대부분은 구강청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혹시 발끈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진짜 이거 잘 닦는데 냄새가 좀 난다. 방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물론 그런 이유에서도 구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취의 원인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만큼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순서와 방법대로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맞게 맞춤형 관리를 하신다면 입냄새 고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강 내 원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충치가 있겠고요. 충치라고 불리는 치주염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정 치료가 필요한 심한 변이나 나쁜 치열 역시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구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충치가 문제면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치주염이 문제일 때는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치열이 좋지 않은 분들은 교정 치료를 통해서 가지런한 치열을 만들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평소에 이를 잘 닦는다는 전제 하에 얘기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 저 같은 전문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분들이 이를 잘 닦는 경우는 정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 이를 잘 닦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본인이 이를 잘 닦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지금 바로 본인의 아래 앞니 안쪽을 혀로 한번 만져볼게요. 느낌이 어떠세요? 도자기 표면 만지듯이 매끈매끈, 뽀득뽀득한 느낌이 난다면 굉장히 잘 닦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을 거고요. 그 느낌이 없어지고 표면이 매끈매끈해질 때까지 닦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나는 전에 충치 치료도 잘 받았고 스케일링도 해서 이도 깨끗한데 입냄새가 나던데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충치 치료를 했는데도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오래된 보철물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치아들이 충치 치료를 받은 지 얼마나 됐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충치 치료를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치료된 부위의 안에서부터 치아가 썩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는 항상 정기검진이 또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오게 되네요. 충치, 치주염 등의 구강 환경과 관련된 문제라면 치과를 방문해서 치료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장 문제입니다. 구강 내에서 생긴 문제는 뭔가 악취가 입속에서 맴도는 느낌이 드는데 위장에서 생긴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소위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냄새를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구토를 한바탕 하고 나서 목 쪽에서 구토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위장 문제는 평상시 속쓰림, 더부룩함,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없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의 상태가 나빠지면 위장 운동이 저하되면서 음식물이 오랜 기간 위장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음식물이 소화되면서 나는 그 악취를 식도가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면서 냄새가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위장의 문제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경우에는 소화기내과로 가시면 적절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위장 문제가 오랜 기간 지속된 분들의 경우에는 내시경이 가능한 곳을 방문하셔서 내시경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위장은 우리 몸속에서 정말 중요한 장기잖아요. 평소 소화불량이 있던 분들은 단순히 입냄새뿐만 아니라 평생 건강을 위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강건조증이 있습니다. 구강건조증이란 말 그대로 입속이 건조해지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하액 분비가 줄어들면서 입이 건조해지고 입속에서 냄새가 심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강건조증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원인이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갱년기를 겪고 계신 어머님들만 봐도 그래요. 또 빈혈, 당뇨, 쇼그렌 증후군 이런 전신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신경계 질환도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약물의 부작용이 또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입안이 텁텁하고 화끈거리고
입냄새가 나는 것 같다면 이때는 그 원인을 찾는 게 위장이나 구강 환경에 의한 문제에 비해서 조금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원인이 다양한 만큼 찾는 것도 까다로워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치과 중에선 구강내과라는 곳을 찾아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축농증입니다. 축농증이란 얼굴뼈 안에 있는 부비동이라는 공간에 염증이 생기면서 용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축농증 또는 부비동염 또는 상악동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이 공간은 비어 있어서 공기가 잘 통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축농증은 급성과 만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급성의 경우에는 두통, 발열, 코막힘, 안면 통증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잘 치료가 되지 않으면 부비동 안에 농이 오래 남으면서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축농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코 뒤로 자꾸만 뭔가 꼴딱꼴딱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이고요.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코를 풀어도 개운하지 않고 노란 콧물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코가 막히면 숨쉬기가 힘들어지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걸 구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구강이 자연스럽게 마르게 되겠죠. 그러면 세균이 증식하면서 냄새를 유발하게 되기도 하고요. 코 뒤로 콧물이 넘어가는 후비루 때문에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만약 달걀 썩은 듯한 불쾌한 냄새가 나고 평상시 콧물을 자주 삼킨다면 만성 축농증을 의심해보세요. 축농증은 치과에서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입냄새의 원인과 그에 맞는 병원 선택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구취 제거를 위해서 알맞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 구강 환경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전신질환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이 구취 문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평상시 여러분들의 증상을 잘 관찰하셔서 알맞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똑부러지는 선택하실 수 있도록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